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입니다. 지우야, 정신 차리고. 자, 사인 법칙이 뭐냐를 하기 전에 앞서 간단하게 오늘 삼각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삼각형의 6요소다. 이 뭐냐? 삼각형이 하나 주어지면 점을 A, B, C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각을 각 A, 각 B, 각 C로 간단하게 부를 수 있겠죠. 이때 변이 3개 생깁니다. 변 AB, AC, BC라는 3개의 변이 생기게 되는데 이 변을 우리가 각의 대변을 스몰, 자 소문자로 해서 A, B, C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요 3개의 값을 우리가 삼각형의 6요소다 이래 부릅니다. 각 3개와 변 3개다 이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변 길이 3개를 모두 알게 되면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 다 들어봤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변의 길이 3개를 알면 내가 너희들에게 작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두가 똑같은 삼각형을 작도하게 되는 겁니다. 지우야. 정신 차려야지. 진도 나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3개 모두 다 알면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게 되겠고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또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한 변과 양각, 한 변과 양끝각을 알아냈을 때 ASA, 합동 조건이죠. 왜 합동 조건과 결정 조건이 같냐면 삼각형이 합동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그리라고 했을 때 모두가 똑같은 삼각형을 그리게 된다는 의미야. 그래서 하나로 결정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6요소는 변의 길이 3개를 알 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그 다음에 한 변과 나머지 두 각을 알 때 라고 하면 나머지 3개도 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변의 길이 3개가 주어지면 각 3개도 구할 수 있고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각 2개와 나머지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한 변과 양끝각을 알게 되면 나머지 각도 쉽게 구할 수 있겠고 나머지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 크게 2가지 정도 있습니다.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 부르는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삼각형의 6요소를 모두 알게 되면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 3개만 알면 되겠고 요거 2개는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좀 하게 되고요. 너는 특히나 코사인도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들을 보통 찾게 되는 편이에요. 물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사인 법칙은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인 법칙입니다. 글자가 왜 이렇게 개판이지? 자, 사인 법칙은 삼각형에 뭐가 필요하냐면 외접원이 필요해요.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하였을 때 어떤 규칙, 어떤 공식, 어떤 법칙이 성립한다 이거야. 외접원이가 있었습니다. 이때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결론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2R이라는 것은 sin A분의 A다. 또한 sin B분의 B다. sin C분의 C다 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겠고 그럼 각각의 경우 A는 2R에다가 sin A를 곱한 것이다. 또 sin A는 외접원의 지름이죠. 2R분의 A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증명을 지금 간단하게 해볼 거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을 증명을 해야 써먹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증명을 하나 해보죠.
자, 이렇게 있었을 거야. 왜 저번에 중심이 외심이라 부르는 O가 저렇게 찍혀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원에 대해서 배웠던 거 떠올려봐.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뭐하다? 자, 원주의 점이 바뀌어도 원주각의 크기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되죠. 같은 호에 대해서라면 원주각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변 BC를 포함하는 이 호에 대해서 각 A라는 건 내가 지름을 하나 만들었을 때 여기에 점도 A 다시라고 했을 때 이 각과 이 각이 뭐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각도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지름의 원주각, 즉 지름을 포함하는 반원의 원주각은 90도이므로 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요 길이는 지름의 길이 라지 ER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sin A A 다시 아닌가요? No. 이 각과 이 각은 같기 때문에 이 각을 A라는 각이라고 한다면 이 각도 A예요. 따라서 빗변분의 마주보는 변이다. A분의 E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나머지 변에 대해서도 적당히 조작을 하면 충분히 저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됐지? 자, 요게 증명이 되었다. 선생님, 근데 이건 예각일 때 뿐이잖아요. 각 A가 90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에는 90도인 경우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각 A가 90도인 경우다. 각 A가 90도라는 거, 잘못 그렸다, 진짜. 여기에다가 A를 그리면 되겠죠, 뭐. A라는 길이가 각 A가 90도였으므로 애초에 네가 지름이 되겠죠. 즉 A가 2R이 되는 건데 그러면 sin A가 각 A가 90도라며 sin 90도는 1이니까 A는 2R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럼 선생님 둔각일 때는 어떤가요? 둔각일 때는 어떻습니까? 둔각일 때는 자, 둔각일 때는 여기가 둔각이죠. 여기가 둔각입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좋을까? 둔각일 때 증명은 이렇습니다. 90도 지나도록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자, 하나 더 그어 그냥. 하나 더 그어. 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지름의 원주가 90도다. 그럼 뭐 나도 알고 자, 사각형이 만들어졌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여야 됩니다.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니까 너를 A라는 각이라 한다면 너는 파이 마이너스 A일 것입니다. 지름의 길이 2R이 되겠고요. BC의 길이를 마주보는 변의 길이 A라 하겠죠. sin 파이 마이너스 A는 빗변의 길이분의 마주보는 변 해서 2R분의 A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너는 각변 안에서 sin A죠. 즉 sin A가 2R분의 A라는 건 각이 예각이든 90도든 둔각이든 항상 성립하는 겁니다. 너는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2R은 sin A분의 A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모든 각과 대변에 대해서 성립하게 될 테니까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 폼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저게 사인 법칙입니다. 알아시겠나? 선생님 목표 자체가 6요소 변 각각각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갑자기 왜 뜬금없는 외접안의 반지름? 자, 실제 포인트는 여기 두 개예요. 내가 각 A를 안다. 각 B를 알 때 마주보는 변의 비리 A를 안다면 B를 몰라도 이 등식에 의해서 B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요럴 때 사용해서 변의 길이와 각도를 체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문제에서 외접안의 반지름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문제 조건들을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문제에서 제시한 관계식을 성립시키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외접안의 반지름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 요거 사인 법칙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 같은 값이니까 사실상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A 대 B 대 C라는 변의 길이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라는 각에 대한 sin 값의 B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네요. 변의 길이의 B는 각에 대한 sin 값의 B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30도, 60도, 90도 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30도의 대변은 사인 30도고요. 60도의 대변은 사인 60도, 90도의 대변은 사인 90도로서 2분의 1대 2분의 루트 3대 사인 90도는 1이죠. 이게 뭐다? 1대 루트 3대 2인 거지. 우리가 자주 봤던 그 길이의 b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잘 잔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을 기준으로 사인 A분의 대변, 사인 A분의 대변이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요식 한 줄만 딱 잘 기억해도 요거는 이걸 적당히 변형한 거고, 너도 얘를 적당히 자리 바꿔서 변형한 거고, 길이의 b가 맞나? 각의 b가 아니야.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의 b가 되는 겁니다. 요식만 잘 기억해두면 사인 법칙은 사실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서로의 변의 길이들을 표현하기 위한 굉장히 유용한 식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인 법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그 뒤에 코사인 법칙 하기 전에,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예제 1번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이야. 삼각형 ABC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해봐라. 1번. A는 10이었고 그에 대항하는 대각의 크기는 45도였습니다. 변 B의 길이는 안 가르쳐줬고요. 각 B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이런 시작. 변 C도 안 가르쳐줬는데 각 C만 가르쳐줬어요. 몇 도? 60도. 나머지 게 사실 75도기는 한데 뭐 지금 당장 걔를 구해달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 잠깐 내버려두고 문제에서 뭐 구해달래? 변 C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래서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여야 되고, 지금은 변 B와 각 B를 구하는데 중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뭐야? 각 A, 변 A, 각 C를 알고 있을 때 변 C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요거 등식을 만들어서 풀면 되겠다. 사인 45도분의 변 A의 길이는 10이고요. 사인 C, 사인 60도분의 변 C의 길이입니다. C는 사인 45도 하면 2분의 루트 2분의 10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되나요? 요거 뭐 계산해주면 되죠. 분모끼리 곱하든 분자끼리 곱하든 알아서 계산 잘 해주시면 5루트 6이 됩니다. 따라서 변 C의 길이는 뭐다? 5루트 6이다. 변 C의 길이는 5루트 6이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서는 변 B의 각도가, 각 B가 75도기 때문에 너를 체크하는데 사인 법칙을 쓰기에는 사인 75도가 뭔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 물론 여러분 심화 과정을 좀 해보신 분이면 중학교 3학년 삼각비 할 때 사인 75도 구해본 적 있을 겁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사인 75도 이용해서 변 B의 길이를 구해도 되고, 자, 예제 1번은 변 C의 길이까지만 구하라고 했지만 쌤이 하는 김에 6요소 다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띠용! 변 B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대충 아무거나 쳐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나 그어. 자, 각 A가 45도. 이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 10. 각 C가 60도. 그러면 여기 75도인 B가 있겠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방금 구했다시피 5루트 6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코사인 1법칙이라 부르는데 옛날에는 제일 코사인 법칙을 배웠지만 현재는 교육과정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할 일이 생기면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잘라서 직각삼각형 활용해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만. 자, 45도, 여기도 45도, 60도, 여기는 30도입니다. 1대 루트 3대 2라서 5고요. 여기 5루트 3이죠? 이거 1대 루트 2죠? 따라서 루트 2로 나는 5루트 3이겠죠? 완벽하구만. 따라서 변 B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너희 둘의 합이죠? 5 더하기 5루트 3입니다. 각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완벽하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림 살짝 그려갖고 직각삼각형 2개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못해도 좋다. 너와 너의 조건을 보면서 변 C의 길이를 체크하라는 걸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했다. 이게 기본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그 두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180도 맞춰서 나머지를 보여도 돼요? 당연히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코사인 법칙까지 설명하고 한꺼번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A는 몰라. 각 A도 몰라. 변 B의 길이는 문제에서 캐스형 1이라고. 변 C의 길이도 루트 3. 각 B 몰라. 각 C 몰라. 뭘 몰라? 각 B는 30도인데. 자, 그래서 일단 뭐부터? 사인 C부터 구해야겠죠. 누구들을 보면 뭐라?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사인 30도분의 변 B의 길이 1은 루트 3 나누기 사인 C와 같더라. 따라서 사인 C는 루트 3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이번에 루트 3이네? 자, 삼각방정식 풀 줄 알아야 이 문제 풀 수 있다. 뭐 워낙 기본적인 삼각방정식이고, 이때 각 C는 어디서 삼각형의 한 내각이므로 0보다는 큰데 파이 180도보다는 작은 각이어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자, 삼각방정식 푸는 방법 뭐야? 그래프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죠. 0부터 파이까지의 사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 네가 언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값을 체크해주자. 60도군요. 3분의 파입니다. 하지만 하나 더 있어요. 120도도 일단 가능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는 삼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 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파이 쓰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취향인데 각도 60분법으로 쓰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저는 60분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의 각으로 가능한 건 몇 도다? 60도와 120도라는 거. 여러분 120도 불가능해? 가능하죠. 그래서 답이 두 세트가 나와요. 범위가 그렇게 돼요? 그거야. 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가 C니까. 너 설명할 때 잘 들어라. 알았지? 듣고 있는데 아까 설명했잖아. 한 내각의 크기니까 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0도와 180도 사이 각이어야죠.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경우입니다. 각 C가 60도라면 여러분 각 C가 60도라면 각 A는 얼마겠어? 30도, 60도, 90도겠죠. 다시 한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 A의 길이를 구해도 좋고, 근데 뭐 1대 루트 3대 2니까 변 A의 길이는 2다. 이렇게 체크해줘도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각 C가 120도라면 이때 각 A는 30도, 120도였으니까 남은 각 몇 도? 30도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를 활용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맞지? 자, 이때는 변 B를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 30도잖아. 나도 30도라니까? 같겠죠? 이등변이라서 변 B가 아니고 변 A가! 변 A가 1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개다? 이렇게 두 세트가 되는 거예요. 답이 두 개씩 나올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주의해라. 알겠지? 주의해. 쌤, 왜 삼각형이 두 개가 된 거죠? 두 변의 길이를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 BC의 끼인 각은 각 A입니다. BC의 끼인 각은 각 A예요. BC의 끼인 각은 각 A라고. 근데 각 A를 안 가르쳐 주고 각 B를 가르쳐 줬잖아. 이게 끼인 각이 아니라 다른 각을 가르쳐 주게 되면 이 뭐야? 이 삼각형이 두 개나 만들어질 때가 가끔 있다. 됐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변 C의 길이가 루트 3이었잖아요. 변 B의 길이가 1인데 변 B의 길이가 1이니까 이 점이 B였고 이 점이 A인데요. 변 B의 길이는 너에서 1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점 중 하나가 점 C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야 AC의 길이가 1인 거야. 이렇게 원 위에 점이 C인 거야. 이때 각 B에서 3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게 되면 교점이 여기서 생길 수 있죠. 요게 2번 경우에요. 그림이 살짝 안 맞긴 한데 요 길이 1이었고 요 길이 루트 3인데 여기가 30도죠. 그러다 보니까 1대 1대 루트 3이라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각 A가 120도가 되면서 잘못 말했어요. 각 C가 120도가 되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또 여기서 만날 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C, 각 C가 60도가 될 때 각 A가 90도가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니라 나머지 각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두 개로 결정되는 이런 경우가 됐다는 거지. 알았지? 요 중학교 3학년 내신에서도 한 번씩 나오는 유형이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아시겠나들? 따라서 상당히 끼인각이라는 게 중요한 거다 이거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해하냐. 여기만 오면 잠이 온다 이거지. 응? 이거 어떻게 할까요? 쌩쌩 에어컨이라도 켜놓을까? 네. 키고 싶긴 한데 아직 청소를 안 했습니다. 하지마 청소? 키지마? 왜? 나 더운데. 근데 완전 밤늦게 되니까 또 춥긴 하더라 밖에. 수업하다 보면 또 덥더라고. 자, 예제 2번. 자, 예제 2번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모양 결정 문제입니다. 삼각형 크게 어떤 모양이 있느냐? 그냥 삼각형도 있겠고 당연히 그냥 삼각형도 있겠고 뭐가 있어? 이등변,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이런 등의 모양이 있겠죠?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때 크게 직각 아니면 이등변, 정삼각형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정삼각형은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나 가끔 나오지. 삼각함수에서는 정삼각형이 모양이 뭐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등변 아니면 직각인데 각으로서 체크하려고 하면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도 각으로서 체크하려면 한 각이 90도다를 알아와야 되잖아. 이거보다는 변의 길이로 체크하는 게 좀 편합니다. 변의 길이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등변, 하나의 변의 길이를 제곱했는데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면 또 직각입니다. 이 잠탱이들아. 따라서 변의 길이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으로 문제를 정리해 줘야 돼. 자, 따라서 예제 2번 문제를 풀어보면 A! sin A가 B, sin B 더하기 C, sin C와 더해져 있을 때 같은 값이 된다. 이런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잘 해석해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모양인가를 찾아볼 건데요. 변의 길이로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인 법칙에서 봐라 사인 법칙 봐라 사인 법칙에서 어떻게 각도라는 것을 길이에 관한 것으로 바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sin A 대신에 뭘 대입할 거다? sin A는 2R분의 A다를 대입할 거다. sin B는 2R분의 B다를 대입할 거예요. sin C도 마찬가지입니다. sin C는 2R분의 변 C다를 대입해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잠탱이들아. 2R분의 A제곱이고 2R분의 B제곱이며 2R분의 C제곱이에요. 이때 R의 값은 양수일 것이므로 약분 가능하다. 양변에 2R 곱해서 날려주시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 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다 이 말이야. 누가? 답 쓸 때 직각삼각형 이래 써놓으면 인생을 조지게 됩니다. 누가? 변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입니다 라고 하던지 각 A가 90도인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써주시는 게 완벽한 답이다. 완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쓰면 안 돼요. 뭐가 빗변인지는 얘기를 해야 우리가 그런 모양의 삼각형이구나 하는 거지. 되겠나리? 에이? 자,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해야 될 때는 길이로 한다. 길이로 한다. 길이로 한다. 알겠지? 네. 자, 예제에 좀 집중하세요. 유제 2번 풀 때가 아니고. 자, 예제 3번. 변의 길이의 B가 나와 있습니다. A라는 길이와 B라는 길이를 합쳐서 B라는 길이와 C라는 길이를 합쳐서 이렇게 B를 만들어 주었어요. C 더하기 A까지의 B가 5대 7대 9다. 6대 7대 9구나. 자, 여러분. 둘씩 더한 길이의 B를 가르쳐 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느냐? 하나짜리 변들의 길이의 B도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알 수 있을까요? 식을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더하기 B라는 길이를 6이라는 거에 비례상수 K를 줘서 6K라 하고
B 더하기 C를 7K라 하면 C 더하기 A를 9K라고 해봅시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연립해서 A, B, C의 길이의 B를 구해올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를 하나 소거한 다음에 A, B의 관계를 찾는 방법이 있고 싹 다 더해서 처리하는 한 방에 계산하는 방법인데 저는 심플하게 연립 방식 풀 때처럼 C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둘만 뺄 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자. A-B는 몇 K? 2K죠? 이거 둘이 연립하면 둘이 더했을 때 A는 8K니까 4K. B는 몇 K? 2K가 됩니다. A가 4K니까 C는 몇 K?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다 맞죠? 4, 2, 2, 5, 5, 4 더해서 9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푸는 방법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싹 다 더하는 방법도 있어요.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다 더했다 하면은 22K인데요.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1K인 겁니다. 그럼 A 더하기 B가 6K였으니까 네가 6K네? C는 5K. A 더하기 C가 9K니까 B는 2K네. B 더하기 C가 7K니까 A는 4K네.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됐죠? 여러분 A 대 B 대 C는 비례상수 저리 가시고 4대 2대 5인 겁니다. 4대 2대 5예요. 4대 2대 5예요. 2대 5니? 자, 하여튼 이게 뭐야? 답이죠? 에? 선생님, 사인 A 물어봤는데요. 그랬잖아. 사인 값의 B는 뭐와 같더라? 변의 길이의 B와 같더라. 따라서 답 또한 그냥 4대 2대 5가 되는 것입니다. 되겠지? 사인 법칙으로 만들었을 때 사인 값의 B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B는 변의 길이의 B와 같더라 이거지. 좋군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예제 4번이에요. 원이 그려져 있네. 왜 저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얘가 60도고 야가 75도라. 어이 친구들, 야가 60도 야가 75도 야 몇 도고? 몇 도니? 180도에서 딱딱 빼면 45도 되는 거 맞아? 맞아요? 아는 거야.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대답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잠이 와서 귀찮아 죽겠는데 물어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너무해 진짜. 쌤이 여기서 한번 지랄을 해야 정신을 차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쌤이 울고불고 하면 난리를 쳐야 이제부터 앉아주는 거야? 왜 이렇게 피곤해 하는 거야? 내가 그랬지? 피곤하면 집에 가서 일찍 자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피곤한 걸 어떻게 깨우냐? 미리미리 일찍 자. 밤에 딴짓 하지 말고. 숙제하다가 늦게 자는 건데 숙제를 안 하면 되잖아. 학원 숙제하다 늦었어? 쌤이 봐줄게. 수업 시간에 자는 게 더 별로야. 뭘 들어야 비슷하게라도 따라 풀지. 수학 공부 혼자 할 겁니까? 자, 그래서 녹화를 해둔 것 같은데, 야, 녹화도 말이 좋아, 녹화지. 저것도 집에 와서 또 볼 생각하면 1시간짜리 영상 또 본다 하면, 그것도 1시간 또 늦게 자야 되는 거 아니냐. 볼 때 확실하게 한 번에 보고. 녹화 영상은 언제 활용하는 거야? 예제 6번을 풀어야 되는데, 유제 7번을 풀어야 되는데, 예제 5번 문제가 어떻게 푼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럴 때 보는 거죠. 한번 복습하실 때 쓰시라고 써놓는 거죠. 뭐야 이거?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변. 대각이랑 대변이 둘 다 있네. 그럼 끝났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2R, 지름의 길이는 sin A분의 변의 길이 A다. 이게 바로 사인 법칙 아닙니까? 내가 뭘 구하고 싶었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었다 이 말이야. 2R은 sin A가 몇 도야? sin 45도 아닙니까? 그럼 변의 길이는 2루트 2 아닙니까? 계산하면 4죠? 예, 루트 2분의 1이라서 역수 곱해주면 루트 2가 곱해지면서 4가 됩니다. 4.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제곱해서 4파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인 법칙의 의의는 뭐다? 두 변의 길이와 하나의 각을 이용해서 나머지 각을 구하거나 두 개의 각과 나머지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구할 때도 쓰지만 외접원이 나왔다.
그럼 외접원을 구할 때는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이제 살짝 더 어렵게 만든 버전이 예제 5번이에요. 아이디어 자체는 변함없다. 그냥 점에 더 어려워졌을 뿐이야. 점에. 에이? 자, 보자. 이거 벌교도라. 어? 이게 45도라. 여가 길이가 50이라. 어? 이 길이는 몰라. 자, 모르는데 지름의 길이 구해달래요. 지름의 길이. 여러분, 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 해봤잖아. 각도랑 마주보는 변이 필요해. 각 하나랑 마주보는 변이 필요해. 105도에 마주보는 변이 네가 야, 근데 사인 105도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105도는 아닌 거야. 오늘 105도는 아닌 거야. 근데 봐봐라, 이 45도 아이가? 야, 몇 도고? 30도 아닙니까? 30도 아닙니까? 어? 이 굉장히 이지한 유형이 돼버렸다. 그죠? 30도에 마주보는 변이 50이네요. 사실상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R은 무엇이야? 사인 각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50이에요. 여기 2분의 1이니까 역수 딱 곱해주면 100이죠. 아하. 외접안의 반지름은 50인데 애초에 문제가 근데 지름의 길이 물어보긴 했어요. 따라서 답은 100입니다. 뭐야? 위에 거보다 더 쉽잖아. 뭐 하여튼 쉬운 문제다. 얘를 좀 더 어렵게 만들려고 좀 이따 이제 코사인 법칙과 연립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실패.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뭔가 구하는 것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해보죠. 뭐 해볼까요? 사인 법칙만 있나 세상엔? 코사인 법칙도 있겠죠. 코사인 법칙, 코사인 정리, 코사인 법칙. 걔는 뭐 왜 구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 생선님, 탄젠트 법칙도 있나요? 그런 건 없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구한된 탄젠트까지 가져갈 일은 없나 봅니다. 제가 배워본 적이 없네요. 탄젠트 법칙. 그래도 있지 않을까? 탄젠트도? 탄젠트 관련해는 뭐가? 자, 사인 법칙의 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지워 놓을게요. 사인 법칙은 일단 여기에 적어 놓을 테니까 이제 코사인 법칙을 같이 한번 보죠. 자, 사실 코사인 법칙이 어떻게 보면 사인 법칙보다 좀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해봤거든요. 중3 때 아마 해봤을 겁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여럿 있겠지만 아마 다 기억이 날 거예요. 으하 유하. 자, 그래서 45도로 해야지. 이걸 2루트 6으로 하고 이걸 3루트 3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뭘까? 이겁니다. 잘렸네. 자, 하여튼 사인 90도 뭐? 사인 90. 사인 90도 1이지.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자, 깜짝 놀랐네. 난 또 뭐가 있는 줄 알았네. 사인 90도 갑자기 왜 물어봐? 야, 참 오늘 발렌타인데이에 그 화이트데이죠. 그 집에 가는 길에 아빠 엄마에게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서 가면 아빠 엄마가 감동받지 받아가지고 뭐 해줘? 다음날 맛있는 밥이라도 해줄 줄 아냐고. 아니야? 아니 또 아냐고. 엄마 아빠 이런 거에 감동받아가지고 휴대폰이라도 새로 바꿀 때 아씨 22 바꿔줄 걸 23 바꿔줄지. 아닌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참, 그러면 뭐 방법이 없군요. 100점짜리 시험지를 준비해. 100점짜리 시험지 한 개로 안 되면 3장 정도 준비해. 안 되면 6과목 다 100점 받았고 이래도 안 돼 엄마? 하면서 하면 엄마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해줘야지 뭐 어쩌겠냐. 늘 얘기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최고의 아들 중 하나야. 물론 건강이 제일 먼저고요. 100점짜리 시험지 6개 들고 왔는데 맞지? 눈알이 이렇게 막 피 질질 흘리고 있고 막 눈 멀게 충혈 돼가지고 맞지? 탈모 슬슬 해갖고 막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가지고 엄마네 왔다 이러면 아무 소용없다 알겠지? 자, 보시죠. 두 변과 끼인각 있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두 변과 끼인각 있을 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사인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너에 해당하는 너는 없고 너에 해당하는 얘도 없어요.
너에 해당하는 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는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여기에 선 그어서 풀었습니다.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게 45도 아닙니까? 1대 루트 2 따라서 2루트 3 2루트 3 아! 여기서 이거 빼면 3루트 3이네 루트 3 이거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3 더하기 12 하면 15입니다. 루트 15 봐봐 중학생도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코사인 법칙이야. 자 이것을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 알겠지? 별거 아니야. 코사인 법칙 별거 아니야. 중학교 때 해봤던 수준이야. 누구를 해볼까? 변 C라고 해볼까? 여기 변 C. 너 가게 A라고 하면 내가 A. 내가 B라고 하면 내가 B. 자, 여러분. 뭘 알고 있는 상황이야?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는 상황이야. 알고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좀 쳐볼게요. 아니면 노란색으로 써볼까? 변 B의 길이를 알고 있습니다. 변 A의 길이도 알고 있고요. 각 C를 알고 있어요. 이때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 C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잠깐 써드리면 결론이 코사인 법칙이잖아.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입니다. 왜?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증명은 심플합니다. 임마가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선을 하나 그어. A에서 밑으로 그어야 B에서 그어야 마음대로 그어. 저는 A에서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와 각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를 사인, 코사인, 삼각 B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B라는 B변에다가 사인 C를 곱한 게 나의 길이야. B 사인 C야. 밑변의 길이는 B에다가 뭐를 곱한 거야? 코사인 C를 곱한 거야. B 코사인 C야. 이때 전체 길이가 A라고 했었으므로 나머지 요만큼의 변의 길이의 B가 뭐예요? A에서 B 코사인 C를 뺀 거야. 됐지? 자, 아무 점에서나 선을 하나 그어요. 수직인 선, 수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변이 B변이 될 거고 여기가 알고 있는 각, C라는 각 알고 있다 했다.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잖아요. 높이라는 건 B에다가 B변에다가 사인을 곱한 것이고 밑변이라는 건 B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B 코사인 C인데 전체가 A예요. 그래서 A에서 B 코사인 C를 빼면 나머지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났죠. 이건 무슨 삼각형이라 불러? 직각삼각형이라고 불러. 따라서 C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C제곱은 B 이 사인 C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B 코사인 C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B제곱 사인제곱 C입니까? 이 정도는 전개할 수 있잖아. A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더하기 B 제곱 코사인 제곱 C.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더하면 1 아닙니까? 따라서 묶어내면 B제곱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남게 되는 거야. 누가? C제곱이. 증명 완료. 됐지? 선생님 증명 안 하고 할 때마다 그냥 수직인선 그어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할 때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적어도 중학교 때는 이게 다 특수각이라서 여기다 특수각이었잖아. 특수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선 끄면 길이 구하는 게 쉬웠고 그냥 길이 구하듯이 제곱해서 구하면 됐는데 지금은 코사인 법칙은 반드시 길이만을 구할 때도 아니지만 어떤 관계를 정리할 때도 쓰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양 자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죠? 자, 몇 개 정리해 볼게요. 야, 꼭 변 C에 대해서만 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 변 A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나머지 변 한 다음에 코사인 A 하는 겁니다. 너의. 띠디디디 모양 자체를 잘 외워. B제곱은 나머지 C와 A의 제곱에서 2CA에다가 코사인 B를 곱해서 빼주는 거고요.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되는 거죠. 잘 외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중학교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두 개가 하나가 근의 공식이고 하나가 뭐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얘기 했잖아. 피타고라스 정리가 코사인 법칙의 약간 특별한 버전이야. C가 90도면 맞잖아.
C가 90도면 코사인 90도 0이죠. 싹 사라지고 A제곱 B 제곱이 C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도 코사인 법칙의 코사인 정리 내지는 코사인 법칙의 일반적인 상황이 코사인 법칙이라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코사인 법칙의 특별한 버전이야. C가 90도일 때. 됐지?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특별한 버전이야. 그 다음에 자, 삼각형의 결정 조건 보이시죠?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의하면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는데요.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는 방법이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찾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이었는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각도를 찾는 방법도 코사인 법칙이야. 됐지? 어떻게? 야, 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죠? 잘 봐! A에 대해서 정리하면 코사인 A는 2BC로 나눈 것입니다. 누구를?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너를 코사인 B에 대해서 정리하면 2CA를 C제곱 더하기 A제곱에서 B제곱 뺀 걸 2CA로 나눈 거예요. 코사인 C는 2AB 양변의 길이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 C제곱을 빼준 겁니다. 요것도 잘 기억해둬라. 변 알때 변 할 때 각 구하는 방법이 알겠지? 됐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2개 정도 배워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외워! 6개밖에 더 되니? 막말로 자, 6개를 다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떤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빼기 나머지 변의 길이의 2배에다가 곱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만든 거야. 항상 이 법칙 같은 게 변하지가 않아. 어떤 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에서 두 변 곱한 거에 2배에 코사인 B 곱해서 뺀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배 나머지 두 변의 곱 곱하기 코사인 내가 구하고 싶었던 변의 길이의 대각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모양이 변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각을 구하고 싶다. 너 빼고 나머지 둘이 제곱한 거에서 너의 제곱을 뺀 거예요. 알겠죠? 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두고 외워야 돼. 사인 법칙은 얘기했다. 저 첫 번째 괄호 친 거 딱 외우시고 코사인 법칙은 얘기했다. 딱 2개만 외워. 다 못 외우겠으면 C제곱 버전이라도 정확하게 외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 번 쓰면서 익숙해지고 연습을 해봐야 늘겠죠. 됐죠? 지우씨 이해되겠습니까? 주스야 이해되니? 지우를 빨리 하면 주잖아. 자, 미안해. 자, 그래서 여러분 코사인 법칙까지 잘 외웠다고 하면 요걸 이용해서 뭔가 밑에 6번, 7번 내용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그 뒤에 예제 문제 마저 풀어볼 건데요. 20쪽에 보면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때는 언제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체크하는 게 일단 목표고 그 다음에 변 길이 3개를 알고 있을 때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코사인 법칙이었습니다. 이 다음 마무리는 사인 법칙을 좀 활용해서 한다든지 코사인 법칙도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6요소를 모두 구하면 삼각형을 안다,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옛날 표현이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뭐야? 삼각형의 최대각과 최소각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헤이 기억해라. 대각이 크면 대변도 길다. 알겠지? 에이? 오케이? 대변이 길면 대각도 커요. 왜 그럴까? 그러면 사인 A 새끼가 아니고 네가 크면 클수록 사인 값도 나머지에 비하면 점점 커지게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각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둔각일 때 빗변이 제일 길잖아. 둔각 C의 빗변이 제일 길잖아. 각이 크면 변도 긴 거야. 되겠어?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야 제일 큰 각의 크기는 얼마쯤 되냐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 5, 6이라는 어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3, 5, 6이라는 너무 별로네. 사실 뒤에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 3, 5, 7이라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 누가 제일 기니? 7이 제일 길지. 따라서 너의 대각이 가장 큼. 너의 대각이 가장 크다. 따라서 가장 큰 각을 구해달라. 코사인 세타. 너의 대각을 세타라고 한다고. 코사인 세타는
나머지 변의 길이에다가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대각의 대변 7의 제곱을 빼주는 게 되겠네요. 이거 30분의 9 더하기 25, 34 빼기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15죠.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파이 120도밖에 없죠. 생산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3분의 4파이 240도도 있는데요. 걔는 삼각형의 각이 아니잖아. 240도 어떻게 삼각형의 각이니? 180도보다 큰데. 그래서 120도가 제일 큰 변의 길이, 제일 큰 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최대각 최소각 얘기예요.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아까도 한 번 더 할게요. 삼각형의 모양 결정. 변으로 한다. 변. 주어진 관계식을 변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각도 다 없애서 변으로 바꿔. 어떻게? 사인은 사인 법칙 이용해서 2r분의 a로 조지시고요. 사인 b가 나왔다. 2r분의 b로 조지면 돼. 아까 해봤다, 그지? 코사인에 관한 게 나왔다.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를 전부 다 변의 길이에 관한 식으로 바꿔가지고 관계식을 풀어보니 변의 길이가 어떻다 저떻다 해가지고 이거 이등변이네. 누구랑 누구와 같은 이등변이네. 누가 90도인 직각이네. 이런 걸 판단해 주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예제 6번 풀면서 코사인 법칙에 대한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6번이에요. 좀 지울게. 별로 내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공간을 좀 크게 한번 활용해 보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해 놓고 예제 문제를 마저 풀어보죠.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뭐였다고? 뭘 외워두시라고? 2r은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외워두시라고. 잘렸네. 자, 저 식만 잘 기억해도 애지간한 문제를 풀 때 별 문제 없겠죠. 2r은 sin a분의 a다. 그러면 sin a는 자리 바꿔서 2r분의 a다 하면 되잖아. 다시 a는 뭐다? 2r의 sin a다. sin a는 뭐다? 양변을 2r로 나누면 2r분의 a다. 정리해서 하면 되잖아. 이게 사인 법칙이. 그럼 뭐야?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내가 구하고 싶은 변의 길이는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2배의 나머지 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너의 대각. 이게 되는 거고, 내가 코사인 c를 구하고 싶었으면 나머지 변의 길이의 2배에서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대각인 c, 즉 대변 c의 제곱을 빼주시면 그게 각을 구하는 방법이다. 요것만 딱 기억해. 오늘 배웠던 건 요거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처음 배우면 뭐야 하지만은 피타고라스 정리식 자체를 배우는 건 어렵지 않죠. 기껏해야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같다는 건데 그걸 누가 못 외웁니까? 이건 그냥 외우면 돼. 거기에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달려있을 뿐이야. 너도 막말로 그냥 이거 c에 대해서 정리한 것 뿐이잖아. 코사인 c는 얘를 넘긴 다음 마이너스 2ab로 나눠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사인 법칙은 이 줄 하나면 끝입니다. 자, 그럼 뭐가 중요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을 풀 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를 문제, 예제 지금 기껏해봤자 10개 정도밖에 없잖아. 풀어보면서 이럴 때는 사인 법칙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이런 문제 풀 때는 코사인 법칙을 저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구나. 를 잘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거죠.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됐나요? 자, 그럼 코사인 법칙에 관한 예제 6번부터 마저 한번 문제들을 정리를 좀 해보죠. 예제 6번입니다. B가 8, C가 4, A가 60도 할 때. 자, 스몰 a 몰라.
A는 60도래요. B가 8이래. C는 4래요. 각비랑 각수는요? 몰라. 아직까진 아무것도 몰라. 근데 봐봐라. B랑 C의 대각. B랑 C가 뭐야? 끼인 각이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애가 끼인 각이야. 변 B랑 변 C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각 A가 끼인 각이야. 됐지? 나 말고 다른 놈이 끼인 각이야. B, C, 각 B랑 각 C는 양끝각 같은 애들이고. 두 변각 끼인 각이 주어져 있네? 그러면 A를 구하면 되겠죠. A제곱은 공식 한번 써보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되는 것입니다. 빙심회로 여기서 C랑 코사인의 C랑 헷갈려가지고 바보짓 하면 안 된다. 알겠지? 2B랑 C 곱하면 네, 2BC 코사인 A.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고. 여기 저거는 C에 대한 거고 야는 A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A에 대한 거니까 나머지 변인 B와 C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BC 코사인 누구 거? A 거. 됐지? 항상 모양이 나 말고 다른 애들 제곱한 거에 다른 애들 2배 한 거에 나의 코사인 값을 구해주는 거야. 이게 외우는 방법이야. 됐지? 자, 여러분은 안 되겠다. 다 외워라. 그냥 알겠지? 특단의 조치. 다 외워, 다 외워. 그냥 다 외워. 선생님, 다 외우면 무식해 보이잖아요. 무식한 게 못 외워서 헤매고 있는 것보단 낫죠. 여러분이 여지간히 바보는 아니시니까 다 외워놓고 쓰다 보면은 다 외우는 건 약간 멍청하구나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금방 외우게 될 겁니다. 바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바보 아니야. 바보인 애들이 어떻게 수학이를 선행하겠어. 여기 몇 명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노력해서 바보에서 탈출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바보인 채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여러분 정말 안 되면 손등에라도 써놓고 보든지 책상에라도 써놓고 보든지 종이에다가 써놓고 노트에다 써놓고 옆에 보든지 아니면 쪽지 이런 커닝 페이퍼처럼 작게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라도 보든지 아니면 앞에 문제 풀 때보다 헷갈리면 앞에 들쪄가지고 써져 있는 거 보든지 보면 되잖아. 뭐 보지 말래 내가? 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걸 머릿속에 써놓고 머릿속을 들여다봐. 우리가 이런 걸 공부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잖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 쓸데없는 건 필요 없어. 컴팩트하게 너 잘 외워두고 그래서 너에 대해서 정리한 게 너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해지시면 아하 이게 꼭 C는 이렇다. AB가 마이너스 2AB가 코사인 C니까 A였을 땐 똑같은 거구나.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두 변의 길이의 곱에다가 코사인 너의 거를 쓰면 그게 바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다면 때려박자. 이제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8, 4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잘 가. 64 더하기 16에서 32를 조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48인가요? 그래서 A는 얼마입니까? 4루트 3이죠? 오케이. A가 4루트 3인 걸 알아버렸다. 나머지 변의 길이는 다 구했으니까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까요? 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됩니다. 사인 법칙으로 구하면 된다고. 흠이. 네, 더 좋은 방법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각의 A가 60도인데 얘를 B라고 하면 변 B는 8이고 변 C는 4잖아요. 어머?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은데 2대1 아니야? 그렇지. 60도인데 코사인 60도 2분의 1 수직이구나. 이래도 됩니다. 알겠죠? 방금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를 먼저 구했죠. 지금은 이게 수직인 걸 알아본 게 아니라 코사인 법칙을 너부터 구한 거야. 근데 1대 루트 3대 2네? 그럼 30도, 60도, 90도라는 거죠. 다시 이거 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 할 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해가지고 하나하나 구해도 되지만 변의 길이의 B는 그 사인 값의 B와 같다. 루트 3대 1대 2잖아. 1대 루트 3대 2잖아. 30도, 60도, 90도죠. 긴 변 새끼가 제일 큰 각을, 짧은 변 새끼가 제일 작은 각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6요소를 모두 결정했다. 됐지? 이게 답이다. 코사인 A는 코사인 60도라서 2분의 1이라고 썼습니다. 되겠나요? 사인 A를 적어주세요.
자, 이제 뒤통수 맞을 때가 됐죠. 날 믿었던 코사인 법칙의 배신자 A는 루트 2, B는 2, C는 루트 3 더하기 1로 되죠. 이 새끼 변의 길이가 왜 이래? 자, 각 A는 몇 도고, 각 B는 몇 도고, 각 C가 몇 도인지 구해오래요. 살짝 조진 듯한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 그 변의 길이 A 대 B 대 C가 루트 2 대 2 대 루트 3 더하기 1인데, 변의 길이의 B는 그 사인 값이라며. 저게 사인 값을 B잖아. 한 놈이 좀 이상하죠. 사인 C가 그럼 이상할 거 아니야. 루트 3 더하기 1이라니. 뭐 저딴 게 나와.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뒀다. 선생님, 저는 코사인 C를 이용해서 코사인 C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아무거나 하나 구하시면 나머지는 사인 법칙으로 구하고, 나머지 각은 또 180도에서 빼서 구하고 하는데, 하필이면 최악의 경우인 C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왜냐? C는 지금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구하기 힘들어요. 자, 왠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변의 길이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코사인 C를 구했다고 하죠. 2A, B.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입니다. 좀 빠르나요? 한번 쓸 걸 그랬나요? 괜찮나요? 지우시 맞아. 2AB,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써봤다. 됐지? 코사인 C만 구하는 아니요, 코사인 A를 구해도 코사인 B를 구해도 됩니다. 하필이면 제가 그냥 C를 구해보고 싶었어 구하는 거죠. 왜? 제일 자주 외우는 공식이 코사인 C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멍청하지만 C를 구해버렸습니다. 자, 4루트 2분의 룰루랄라 6 마이너스 이거 뭐야 이거 4 더하기 2루트 3 아니야. 룰루랄라 4루트 2분의 무엇이야 이거? 2 마이너스 2루트 3이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제? 글쩍. 코사인 값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난 아는데 니들은 모르잖아. 아시는 분 있나? 4분의 루트 1을 하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인데 마이너스 붙이면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거 보면서 어디 뭐 구해본 적 있어요?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거 105도짜리입니다. 알겠죠? 보통 모를 수 있잖아. 모를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코사인 C가 여러분 바보는 아니야 여러분이. 처음 해보니까 C가 이렇게 지랄할 줄은 몰랐던 거지. C가 이제 지랄 맞은 각일 줄은 몰랐던 거지. 특수각이 아니란 얘기야. 자, 그럼 어떻게? 자, 이제는 알아둬라. 변의 길이가 이따구로 쳐주어져 있으니까 각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이 예쁠 리가 없어. 별로인 각이야. 알겠지? 걔 말고 다른 애를 구해. 알겠지? 걔 말고 다른 애를 구해. 다른 애는 구할만 해. 알았지? 다른 애는 구할만 하니까 다른 애를 구해. 알겠지? 물론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과정을 잘 사랑하고 심화하다 보니까 쌤 저는 15도랑 75도랑 다 아는데요 하시면 그냥 이거 이용해서 105도거든요. 거기서 쓰시면 되는데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모를 수 있다. 그러면 다른 걸 구해. 저는 그냥 코사인 A 구해보도록 할게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자, 갈게요. 2, C는 루트 3 더하기 1이에요. 2의 제곱 4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2예요. 4배의 루트 3 더하기 1인데요. 위에 게 뭐냐면 2 더하기 4 더하기니까 6 더하기 2 루트 3이에요. 쌤 이거 뭐 어떻게 알아봐요? 자, 저는 알아봤습니다. 4분의 루트 3 더하기 1에다가 2로 묶어내면 3 더하기 루트 3인데 루트 3을 한 번 더 묶으면 루트 3 더하기 1이에요. 따라서 약분해 주면 코사인 A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지? 생선 약분이고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이거 루트 3으로 묶었다고? 그런 생각을 못하면 어떻게 해? 못하면 유리화를 해. 루트 3 마이너스 1을 분모 분자에 곱해. 그래서 전개하시면 똑같이 나옵니다.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에. 내가 똑똑하면 루트 3 묶어내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눈에 안 보였다 하면 유리화를 하면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다음번에는 이거 왠지 묶여 나오지 않을까 하고 의심해보고 루트 3 묶어내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똑똑해지는 거야 사람은.
보자마자 쌤이 안 가르쳐 줬는데도 이거 해보니까 거지 같네? 그럼 두 가지 방법을 찾아야지. 이 새끼는 특수각은 아니지만 각도가 몇 도일까 외워버리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 좋다. C가 거지 같은 수직이었으니까 A라든지 B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A를 구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거지 같긴 해. 그래서 뭐야? 유리화 하면 어쨌든 나오긴 해. 유리화를 해보고 정리 한번 해보고 나서 판단하든지. 근데 오늘 쌤이 가르쳐 줬잖아. 이거 약분될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그래서 약분된다고요, 실제로. 오늘 배웠으니까 다음번에는 약분할 때 루트 3 꺼내서 약분하면 되잖아. 그럼 똑똑해진 거야. 근데 다음에도 이걸 유리화 해야 된다거나 다음에도 저거부터 구하고 있으면 안타까운 거고. 이거부터 구하지 말란 이유는 뭐였어? 인마가 식이 일단 거지같이 생겼잖아. 나머지 길이는 한 개짜리인데 너 혼자 루트 3 더하기 1 같은 거 쓰고 있잖아. 사인 법칙의 의의가 뭐였어? 변의 길이의 b는 사인 값의 b랑 같다 했는데 사인 값도 지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너 말고 다음번에는 똑똑해졌으니까 a라든지 b를 구할 건데 구해봤는데 식이 거지 같을 거야. 유리화를 하든지 약분을 하든지 찢고 뽑든지 옆에 놓고 슬쩍 베끼든지 어쨌든 간에 이걸 구해왔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a는 몇 도입니까? 30도죠. 6분의 파입니다. 선생님 150도도 되는 코사인은 그런 거 없다. 코사인은 무조건 양수면 예각이고 음수면 둔각이야. 됐지? 30도. 끝났다. 너 30도. 선생님 그 각비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사인 법칙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그래서 사인 B는 2 나누기 루트 2에다가 사인 30도 2분의 1 곱하면 루트 2분의 1이죠. 따라서 몇 도야? 45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75도를 180도에서 빼면 얘가 105도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105도인 걸 구해오면 됩니다. 이거 구해봤는데 105도군요. 하긴 쉽지 않으니까. 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 한번 했나요? 외워두면 쓸 때는 있다. 외워두면 쓸 때는 있다. 증명은 이렇게 합니다. 현재는 여러분이 이중분호를 배우진 않기 때문에 제가 그리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 이걸 분노? 허리야. 자, 제가 그리는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요게 중학교 수준을 이용해서 사인 15도, 75도, 코사인 15도, 75도 구하는 방법이니까 잘 봐. 옛날에는 이중분호 이용해서 그냥 구했는데 요새는 이중분호를 안 배우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탄젠트는 이중분호가 좀 더 편한데 그려드릴게. 잘 봐. 짜란짠 짜란짠 짠짠짠 45도를 2개 준비를 하세요. 여기서 30도짜리를 하나 그려. 여기가 75도야. 길이를 계산하기 좀 편하게 줄 건데요. 너를 4라고 줍시다. 그럼 너는 2가 되겠고요. 2루트 3일 거예요. 얘네 루트 1로 나눈 거니까 루트 6이고 루트 6이겠죠? 여기까지 길이를 줬는데 다 이해되죠? 왜 하필 4예요? 그냥 예쁘게 줬습니다. 1 해도 돼요.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면 분수가 기어 나와서 그냥 제가 처음부터 4로 줬습니다. 내 맘이야. 40 하든지 뭐. 감원해도 되겠다. B니까. 자, 수선을 내려. 여기서도 수선을 내려. 자, 이거 45도, 45도 평행이죠. 너도 45도 아니야? 1대1대 루트니까 루트 2, 루트 2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 짧은 변의 길이는 뭐게요? 루트 6에서 루트 2. 요거 루트 2인 거 이해되시죠? 빼시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긴 변의 길이 뭐예요? 이까지가 루트 6이고요. 여기가 루트 2입니다. 따라서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입니다. 이거 75도, 이 15도죠. 자, 따라서 사인 15도는 4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사인 75도는 4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루트 6 더하기 루트 2입니다. 참고로 네가 뭐야? 코사인 75도입니다. 네가 뭐야? 코사인 15도예요. 90도 빼기 25도 이렇게 이해해도 되잖아. 그렇게 각변환 해줘도 되고 그냥 그림에 보시면 알겠죠? 코사인 75도 너분의 너고요. 코사인 15도가 너분의 너입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탄젠트 15도도 구해주세요. 탄젠트 15도 같은 경우에는
루트 6 플러스 2,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를 유리화한 것으로서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되고요. 탄젠트 75도는요, 너를 뒤집은 건데, 너 뒤집으면 유리화, 역수 아니야? 애초에 여러분, 탄젠트 75도는 탄젠트 90, 125도에서 탄젠트 15도의 역수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그렇게 외웠다면 너 역수 뒤집으면 2 플러스 루트 3. 참고로 탄젠트 15도 증명법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혹시 본 기억 없어요? 30도, 90도, 60도면 이때 이 길이가 1대 루트 3대 2였을 때 너와 같은 길이를 여기 그은 거야. 2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러면 30도는 이 각과 이 각이 같으므로 15도가 됩니다. 그럼 너도 2네. 따라서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탄젠트 15도고요. 탄젠트 75도가 여기죠. 이거 60도 15도니까 1분의 2 플러스 루트 3이 탄젠트 75도다.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요 그림은 아마 중학교 3학년 문제 풀다 보면 본 적은 있었을 겁니다. 요 그림을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 있는데 미리 한번 그려줬습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1년 반 뒤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내신 시험 보다 보면 한 번씩 나옵니다. 알겠죠? 너랑 너는 꽤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예, 됐죠? 힘들다. 자, 넘어갔어. 다시 예제로 돌아가죠. 예제 7번부터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실제 예제 6번에 2번을 풀기 위해서는 뭐가? 너가 아니라 나머지 변에, 나머지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을 활용한다가 있었는데, 내가, 바보가 안 되는 방법의 하나는 또 뭐다? 야, 내가 이거 보고도, 일반각 구해내면 바보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 똑똑해질 방법도 있겠다. 4분의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니까 90도에다가 15도 더한 105도짜리입니다. 코사인 105도가 저거예요. 됐죠? 자, 예제 7번. 아까 했던 거잖아! 예제 7번. A는 3이고, B는 5고, C는 7이면 내가 뭐라 그랬어? 변이 제일 길 때가 대각이 최대각이라 그랬죠? 누가 그럼 최소각이야? 네가 최소각이겠죠? 뭐 문제에서 최대각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최대각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각. 제일 큰 거, 코사인 C는 2A B분의, 아까 했는데요.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입니다. 계산 결과 아까 해봤죠? 30분의 마이너스 15였고요.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0도와 180도 사이의 각은 120도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최대각의 크기는 120도입니다. 와, 미안해. 영상이 잘려버렸다. 자, 가자. 됐다. 잘 기억해 두시라고. 최대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변의 길이가 제일 긴 놈의 대각이 각이 제일 큽니다. 예제 8번을 보면 사인 A는 2 코사인 B, 사인 C, 사인 A는 2 코사인 B, 사인 C. 이렇게 변의 길이에, 아니 삼각형의 어떤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삼각형 모양을 결정할 때는 내가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 변의 길이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다. 변의 길이를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했다. 변의 길이를. 자꾸 이 화면을 보게 되니까 화면 속에서 나 이상한 데 보고 있는 것 같네. 변의 길이를. 자, 변의 길이의 방식으로 바꿔. 어떻게? 사인은 누구로? 2R분의 스몰 a로. 2R분의 스몰 a로. 원래 2 있었고, 코사인 B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코사인 C는 2R분의 C로 바꿔. 그 다음에 적절하게 약분을 해주면 돼요. 적절하게 약분을. 2RC 잘 가. 2도 잘 가. C도 잘 가버려. 밑에 있는 분모 A는 남쪽인데 A가 남는데 어떡할까? 양변 A를 곱해. 그럼 A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인데 A제곱은 속어. 이건 속어 되죠? 손잡고 속어. 그러면 C제곱과 B제곱이 같네? 그럼 뭐야? B가 C랑 같다는 말 아니요? 따라서 B는 C인 이등변이 되는 겁니다.
B라는 길이와 C라는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각 B와 각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써도 되겠죠. 누가 C옷을 저렇게 쓰죠? C옷을 세모로 써버렸네. 하여튼 주어진 관계식을 변에 관한 식으로 싹 다 바꾸신 다음에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잘 안 되노? 예제 9번. 쾅쾅 뭐 부수는 소리 나노? 7분의 sin A, 5분의 sin B, 3분의 sin C를 보고 아하 sin 값의 길이의 B가 이렇게 sin 값의 B가 7대 5대 3이구나. 그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변의 길이의 B가 7대 5대 3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보면서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7대 5대 3이구나. 그래, 그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A 대 B 대 C도 7대 5대 3이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게 사인 법칙의 또 중요한 이유 중, 내용 중 하나예요. 에이, 뭐야, 필요 없고.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갔어. 예제 9번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구해야 될 게 뭐야? 사인? 에잉? 이게 무엇이단가? 2분의 b 더하기 c 마이너스 a인 거죠. 와, 이게 무엇이단가? 이걸 뭐 어떻게 하면 좋단가? 야, 이거 값을 구하래. 야, 이거 어떡하지?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다 구하죠? 하나하나? 애초에 각도가 하나하나 구해질 만한 모양은 아니야. 7대 5대 3인데 각을 어떻게 하나하나 다 구하겠어요? 설령 각을 구했다 치더라도 그 각을 어떻게 다 더하고 빼고 안 돼. 그게 아니야. 간단하게 바꿔. 자, 다시 삼각형이니까 A, B, C의 합은 몇 도? 180도, 즉 파이다. 따라서 둘이 더해진 식은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죠. B 더하기 C는 오늘부터 파이 마이너스 A예요. 자, 2분의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니까 이거 파이 마이너스 2A네요. 따라서 사인 정리해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예요. 각 변환에서도 코사인 A 아니야? 그렇다 이거야. 야, 코사인 A나 구해와라 닌겐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아까 구해봤는데 이거 또 구해봐야지 뭐.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입니다. 따라서 B, C분의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뭐야 이거? 아까 했던 놈 아니야. 에헤이, 마이너스 2분의 1 또 이거 뭐야? 또 A가. 근데 이건 A를 구하는 게 아니고 코사인 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달라고 했던,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했던 네 값이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B 더하기 C가 파이 마이너스 A죠. B 더하기 C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A를 쓰면 파이 마이너스 2A이고 이거 낙분해서 나눠 쓴 겁니다. 되겠죠? 라스트 원, 예제 10번입니다. 약간 예제 4번, 5번은 길이들을 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버전이었는데 얘는 이제 길이를 쉽게는 안 가르쳐 줬다는 거지. 원의 1분인데요. 이 길이는 6이고 이 길이는 10인데 이거 120도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뭐 구하랬대? 개 뜬금없지만 반지름의 길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런 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누가 필요해? 사인 법칙이 필요해. 이 사인 법칙이 필요해. 여러분 사인 법칙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누가 필요해? 마주보는 변과 각이 필요해요. 6은 길이를 아는데 이 각을 모르고 10도 길이는 아는데 이 각을 모르고 120도는 각을 아는데 길이를 모르죠. 이런 씨.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야, 대신에 두 변과 끼인 각을 아니까 너를 구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쌤이 이 물음표를 A라고 잠깐 세팅하고 A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A 제곱은 양옆의 변의 제곱의 합에서 2배 6 곱하기 10에다가
코사인 마주보는 각 120도를 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으로 반지름을 조지겠다. 이게 우리 아이디어야. 알겠지? 됐어. 코사인 법칙 한번 써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으로 마저 구하겠다. 이게 아이디어. 그 빅타임에 이제 신규 생명만 네, 3명 다 왔나요? 아, 혼자 있다고요? 차은우랑 아직 안 왔고. 아, 잠깐만 있으라고 하세요. 곧 끝났으니까. 네. 자, 요거. 이거 뭐야, 이거? 2분의 1이죠. 36 더하기 100에다가, 이 친구들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따라서 날라가시면서 플러스 60 더해야 됩니다. 196이네. 이거에서 말분 숫자인데. 그렇다. 제곱수다. 14의 제곱이니까 A는 14예요. 다 해버렸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사인 몇 도? 우리가 아는 건 120도. 걔 마주보는 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 14예요. 이거 0 R값 구할 수 있겠죠? 너 2분의 루트 3 아니야? 따라서 루트 3분의 2가 곱해지면서 루트 3분의 28. R이라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분의 14가 되는 것입니다. 끝이네. 이 답이에요. 3분의 14 루트 3 쓰고 싶으시면 그렇게 써도 된다. 자, 일단 여기까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관한 유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옆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좀 써놨는데 그것들 먼저 하고 제가 좀 이따 넘어가서 저번 시간 그 스텝 2 풀이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늘 옆으로 바로 넘어갈까?